30년차 한의학 박사 아예 한의원 김우현 대표원장입니다. 아이는 아프면서 크는 거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픈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음식처럼 먹이면 후회합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얼마나 먹이시나요? 3일 내지는 길어도 일주일이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2, 3주일 동안 계속 복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아이들 중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1년 평균 300일가량 감기약을 복용하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열감기, 폐렴 등으로 100번 입원한 8살 아이도 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데도 아이는 아프면서 크는 거야 라고 말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감기약은 감기약이지 음식이 아닙니다. 소아에게 감기약은 꼭 필요한 약입니다. 다만 감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아이가 허약해지는데 감기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감기약을 적어도 한 달 평균 2주 이상 복용하고 있다면 약만 먹이기보다는 면역 관리에 지금보다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체질을 알면 면역력이 보입니다. 부모님들은 한의사가 아니라서 아이의 체질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소아의 체질적인 특징을 알고 계시면 아이의 면역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 시기라서 에너지 대사율이 높고 땀이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열 생산이 많아서 더운 것을 참지 못하고 찬 것을 좋아하고 잠결에도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열 생산보다 열 손실이 더 빠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열 손실이 빨라서 체온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찬 공기나 찬바람을 접하면 금방 감기에 걸리고 비염 증상이 확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지나치게 차게 키우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체질적인 특징을 알고 체온 유지를 잘 하는 것이야말로 면역 관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튼튼한 아이는 차게 키워도 좋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체온 면역을 강화하여 한 단계씩 레벨을 올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픈 아이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아파도 잘 노는 아이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전날 열이 났는데 다음날 낮에 뛰어놀면 아픈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이를 보면 부모님도 이제 다 나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낮에 방치하면 밤에 열이 더 펄펄 나거나 감기가 낫지 않고 오래 갑니다. 아픈 아이는 아픈 것처럼 활동량을 줄이거나 잘 쉬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 놀면 영양소와 산소가 근육으로 이동하여 그만큼 면역력에 손해를 봅니다. 아이는 아프면 평소보다 잘 먹지를 못하거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아플 때 아이에게 잘 먹여야 빨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식은 소화 효소를 더 분비시켜 면역 활동에 효소가 작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 밥이든 죽이든 반찬이든 간단하게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아이가 잠을 늦게 자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평소 수면 습관일 수도 있고 아프면서 짜증이 늘고 예민해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픈 아이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아플수록 평소보다 일찍 씻기고 저녁 간식은 줄이고 TV와 핸드폰을 빨리 끄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안정된 수면이야말로 면역력 회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기 횟수는 1년에 5번 내지 6번 정도가 정상적인 횟수이고 이 정도이면 스스로 면역력이 좋아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잔병이 많거나 감기약을 오래 복용하면 별도로 면역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량은 평소보다 약간 덜 먹이셔도 좋고, 잠은 평소보다 늦지 않도록 재우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